현재 미국 정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땅,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미국 전체 면적의 16%를 차지하는 이 거대한 땅은 땅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석유와 천연가스만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기회의 땅이죠. 그런데 만약 이 알래스카가 지금 미국의 땅이 아니라 러시아의 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미국 방어망의 최전선이 아니라 미국의 심장을 겨누는 최전선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믿기지 않겠지만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불과 150여 년 전 알래스카는 명백한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러시아가 이 보물 창고를 에이커당 2센트, 평당 약 20원이라는 말 그대로 껌값에 미국에게 팔아 넘겼다는 겁니다. 모든 언론과 국민이 미쳤다고 비난했던 이 거래, 역사상 최악의 바보짓이라 조롱받았던 이 투자는 어떻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의 한 수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300년에 걸친 한 제국의 탐험과 좌절, 그리고 다른 제국의 야망과 비전이 교차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부동산 거래의 막전막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세기 뇌제라 불린 강력한 군주 이반 4세 시절 러시아는 몽골의 오랜 지배에서 벗어나 막 제국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동쪽 끝없이 펼쳐진 미지의 땅 시베리아로 향했죠. 당시 유럽 귀족 사회는 부와 권력의 상징인 모피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자란 담비, 흑담비, 북극 여우의 털가죽은 부드러운 황금이라 불리며 금과 맞먹는 가치를 지녔죠. 이 모피를 향한 열망이 바로 러시아를 동쪽으로 달리게 한 거대한 엔진이었습니다. 이 모피 사냥의 최전선에는 프로미실렌니키라 불리는 거친 사냥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비호 아래 시베리아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했습니다. 모피를 세금으로 바치지 않으면 가족을 인질로 잡거나 마을을 불태우기 일쑤였죠. 이들의 잔혹한 정복과 탐험 덕분에 러시아의 영토는 마치 잉크가 번지듯 무서운 속도로 동쪽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되어 러시아는 우랄 산맥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이 광활한 시베리아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 초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뾰트르 대제가 등장합니다. 서유럽화를 꿈꿨던 그는 강력한 해군을 창설하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태평양 너머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무언가 더 있을 것이라 확신했죠. 짐의 제구 동쪽 끝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라. 아메리카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바다로 나뉘어 있는가 그 끝을 직접 보고 오라. 황제의 특명을 받은 덴마크 출신의 탐험가 비투스 베링.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험난한 탐험 중 하나에 나서게 됩니다. 1차 탐험에서 그는 아시아와 아메리카가 베링 해협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리고 1741년 그의 두 번째 탐험대는 더욱 거대한 규모로 꾸려집니다. 과학자, 화가, 군인 등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출발해 2년에 걸쳐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도시와도 같았죠. 이들은 마침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알래스카 남부 해안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발견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끔찍한 괴열병과 굶주림이 덮쳤고 선장 비투스 베링을 포함한 수많은 선원들이 이름 없는 섬에서 생을 마감했죠. 하지만 살아남은 선원들이 가져온 것들이 러시아를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본 것 중 가장 부드럽고 윤기나는 검은 털가죽, 해달의 모피였습니다. 부드러운 금, 해달의 모피가 발견되자 모피를 향한 러시아인들의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상인과 사냥꾼들이 알래스카로 몰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알유샨 열도의 원주민들은 잔혹한 학살과 착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혼란을 정리하고 독점 이익을 위해 1799년 황실의 후원을 받는 독점 기업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가 설립됩니다. 초대 총독인 알렉산드르 바라노프의 강력한 통치 아래 이 회사는 알래스카를 식민지로 삼아 무역, 통치, 정보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얼음의 제국 그 자체였죠. 이렇게 러시아는 치와 탐욕 위에
알래스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부드러운 황금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왔죠. 바로 알래스카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흑해의 크림 반도였습니다. 이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 연합군에게 그야말로 박살이 납니다. 자랑하던 흑해 함대는 자침해야 했고 제국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 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전 세계에 폭로한 쇼케이스였습니다. 농업에 치중했던 러시아는 산업혁명을 거친 영국에 말 그대로 처참히 발려버렸죠. 영국군이 500m 밖에서 쏘는 강선총에 러시아군은 접근도 못하고 쓰러졌고, 바다에선 연합군의 증기선이 연기를 뿜며 기동할 때 러시아의 범선은 간절하게 바람만 기다려야 했죠. 산업혁명을 거친 서유럽과 아직 농노제에 묶인 낡은 제국의 기술 격차는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후유증은 끔찍했습니다. 국고는 완전히 바닥났고 국가 부채는 5억 루블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때 개혁군주 알렉산드르 2세의 동생이자 해군을 이끌던 콘스탄틴 대공이 절박한 제안을 합니다. 폐하, 우리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알래스카는 지금 우리에게 거대한 짐일 뿐입니다. 저 땅 어차피 저희가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당시 러시아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먼저 알래스카는 돈이 안 됐습니다. 100년간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황금알을 낳던 거위 해달은 거의 멸종 직전이었습니다.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는 만성적자에 허덕이며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신세였죠. 그리고 러시아는 알래스카 방어가 불가능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진 건 숙적 영국. 크림 전쟁 중에도 영국 해군이 알래스카의 항구를 공격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바로 옆 캐나다에 주둔한 영국군이 마음만 먹으면 변변한 항구나 요새도 없는 알래스카는 하루아침에 점령당할 게 뻔했습니다. 우리 땅인 크림반도도 못 지켰는데 저 멀리 바다 건너 알래스카는 만약 캐나다의 영국놈들이 쳐들어온다면 공짜로 뺏길 게 아닌가. 1859년 러시아는 미국에 슬쩍 500만 달러의 알래스카 매각 의사를 타진했지만 당시 남북전쟁의 전운이 감도전 미국은 내부 사정으로 정신이 없던 와중이라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포기하지 않았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공짜로 뺏기기 전에 단돈이라도 받고 빨리 팔아버리자. 그리고 이왕 탈 거면 우리의 영원한 숙적 영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에 팔자. 그들의 레이더에는 단 하나의 국가뿐이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러시아의 비밀 제안이 도착했을 때 미국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링컨은 암살당했고 나라는 남북으로 찢겼으며 재건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죠. 이런 상황에서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가 뜬금없이 외칩니다.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삽시다. 사실 이건 뜬금없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황제로부터 알래스카 매각 전권을 위임받은 스토클이 미국 정부 밑에서 계속해서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미국 정치계의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격렬했습니다. 의회와 언론은 스워드를 미치광이 취급했죠. 유력 언론인 호러스 그릴리는 국민 세금으로 저 거대한 아이스박스를 왜 사는가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신문들은 연일 조롱 섞인 별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워드의 바보짓, 스워드의 냉장고라고 비아냥댔죠. 여러분,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제발을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스워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래스카를 발판 삼아 태평양의 하와이와 미드웨이 섬들을 장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영국령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까지 사들여 북미 대륙 서부 해안 전체를 미국의 영토로 만들려는 거대한 태평양 제국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래스카는 그 위대한 계획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이었죠. 러시아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스워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3월 29일 밤 스토클 대사가 자택으로 찾아와 협상 타결을 알리자 스워드는 오늘 밤 당장 국무부에서 조인합시다 라며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밤샘 협상 끝에 1867년 3월 30일 새벽 4시 720만 달러라는 가격의 조약이 체결됩니다. 한화로 약 80억의 거래를 마친 거죠.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상원 비준을 앞두고 반대 여론이 들끓었죠. 이때 스워드의 편에선 결정적 인물이 등장합니다.
있었습니다. 바로 상원 외교위원장이자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던 찰스 썸너 의원이었습니다. 썸너 의원은 알래스카의 막대한 잠재력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 땅이 단순한 얼음덩어리가 아니라 풍부한 산림, 어족 자원, 그리고 모피를 가진 기회의 땅이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바로 이 연설에서 그는 원주민 알르트족의 말에서 유래한 알래스카, 즉 거대한 땅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의 명연설에 힘입어 상원에서는 찬성 37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비준안이 통과됩니다. 하지만 돈줄을 쥔 하원의 반대는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러시아 대사 스토크리슨 16만 5천 달러의 로비 자금이 움직이고 나서야 스워드의 바보짓은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땅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 땅을 정식 스테이트, 주로 인정하지 않고 군대가 다스리는 알래스카 관할구로 방치했습니다. 법도 정부도 없는 무법천지에서 알래스카는 한동안 잊혀진 땅이 되었죠. 사람들의 조롱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30년이 걸렸습니다. 1896년 알래스카와 캐나다 국경지대인 클론다이크 강에서 금이 발견됩니다. 이 소식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알래스카로 몰려드는 클론다이크 골드러시가 시작됩니다. 미국은 금광에서 나오는 세금만으로도 단 몇 년 만에 매입 비용 720만 달러를 가볍게 회수했죠. 하지만 진짜 대박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알래스카 북쪽 풀도만에서 북미 최대 규모의 유전이 발견되면서 알래스카는 미국의 핵심 에너지 기지 검은 황금의 심장으로 탈바꿈합니다. 하지만 알래스카의 진짜 가치는 땅속이 아니라 바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스워드의 성견지면은 신의 한 수였음이 증명됩니다. 지도를 평면으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지구본을 돌려 위에서 보면 알래스카의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알래스카는 북미, 아시아, 유럽 대륙이 만나는 최단거리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알래스카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기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미국의 심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적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창입니다. 바로 알래스카의 GMD,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만약 적대 국가가 미국 본토를 향해 ICBM을 발사하면 알래스카의 요격 미사일이 날아가 우주에서 파괴해버리는 SF 영화 같은 방어 시스템이죠. 동시에 F-22 랩터 같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들이 이곳에서 전 세계를 향해 출격할 수 있습니다. 이걸 720만 달러에 넘겼으니 러시아 입장에선 크림 전쟁 패배보다 더 뼈아픈 실수가 아니었을까요? 결국 300년에 걸친 러시아의 동방탐험은 720만 달러짜리 계약서 한 장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현재 가치 원화로 환산해봐도 고작 1,400억 원이었죠. 그리고 온갖 조롱을 견뎌낸 한 정치인의 외로운 신념은 21세기 세계사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민족주의자들은 알래스카 반환을 외치고 있습니다. 역사적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잃어버린 제국의 영광에 대한 깊은 아쉬움이 담겨있죠. 실제로 최근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조약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지면서 미국 정부가 헛소리 마라, 다시 팔 생각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있었어요. 이제 알래스카의 가치는 석유와 군사기지를 넘어섰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이곳은 새로운 바닷길, 북극 항로의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얼음 밑에 잠들어 있던 천문학적인 양의 히토리와 자원을 둘러싼 새로운 전쟁,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의 퇴전선이 되고 있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그때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팔지 않았다면 냉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쿠바 미사일 위기처럼 알래스카 미사일 위기가 터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세계 지도는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역사는 이 얼어붙은 땅에서 또 한 번의 거대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역사탐험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미국 의원이었다면 알래스카 매입에 찬성하셨을까요? 반대하셨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역사 미스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끼리였습니다.